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 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삼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고의 핵심이었으며 한국형 삼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 이후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전했습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한미가 가상의 북한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점령하는 유사시 북한 내부의 핵 생화학 무기에 대응하는 절차 숙달 목적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은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번개여단과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 파주 포천의 훈련장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1,200여 명이 참여하고 K1A2 전차, K200 장갑차 등 궤도 장비 150여 대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내달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1, 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일본은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외무성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부 소수 국가가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정부는 10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유는 중국 국민의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한 데 상응한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자유시보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는 대만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개발한 신형 회전익 근거리 전술형 드론을 실전 훈련에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이 드론은 지난해 11월 첫 공개됐으며 실전 훈련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과 비교해 군사력이 열세인 대만은 드론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판단하고 군사용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내전으로 붕괴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 정치학과의 알렉산더 모틸 교수가 8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모틸 교수는 기고문에서 나폴레옹의 패전과 프랑스 제국의 붕괴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전쟁이나 혁명, 경제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국가가 붕괴한 사례가 역사에 많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 뒤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타스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전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지휘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하던 기존 지휘권자를 대행으로 두고 총참모장에게 통합사령관 직책을 맡긴 건 지휘권자의 직급을 더 높여 무게감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과 독일 정부가 양국 정상과 관계장관이 참가하는 정부 간 협의를 3월 일본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독일 간 첫 회의에는 경제 안보를 의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및 양국 외교장관과 관계 강요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 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주요 7개국 G7 회원국 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북한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프랑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로 프랑스와 자산 교환, 합동 군사 훈련, 다른 실질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소형 무인기 20여 정 500여 대를 보유하고 작폭 무인기도 소량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숙청 원인이나 배경은 불분명하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6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5월 1일 경기장에서 전날 10만여 명에 이르는 평양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걸기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대회에 평양의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이 새해 첫 대규모 군중대회에서 경제 사안에 방점을 찍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동북아 대결구도 여파로 인해 악화된 경제 민생 여건을 개선시키기가 녹록지 않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군중대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북한식 노력동원과 자력갱생으로 헤쳐나가려는 내부 단속 차원의 이벤트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첨예한 연초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과 중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한과 북한으로 진영이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으로 신냉전 체제 질서가 공고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우리의 정교한 안보 외교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연초 신년사격인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기존 핵 전략의 전환 의지를 공표하면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위협하고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으로 남한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비대칭 확전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우리의 기존 대응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맞대응 결전 의지를 보임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어가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전 국민들의 대적관과 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동서첨예한 대립과
남북 간의 강대 간 국면 대치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국익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을 전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